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딜리버링 해피니스입니다. 프롤로그는 예전에는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좋은 친구를 사귀듯 좋은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서점에 가면 책이 산 같은데 선뜻 책이 골라지지 않았고 책을 2시간 동안 들여다 놨다 하다가 메모에 둔 도서 목록에서 이 책을 골랐어요. 청조의 과정. 책의 첫 페이지는 간디의 어록으로 시작해요. 엉뚱한 그들을 누군가는 비웃고 무시했겠지만 결국 그들은 해냈죠. 한국어 해석만 있길래 원문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써있거든요. First, they ignore you.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신을 무시해요. Then they laugh at you. 그리고는 당신을 비웃죠. Then they fight you. 그리고는 당신에게 싸움을 걸고 Then you win. 결국에는 당신이 이깁니다. 생애 첫 통신 판매 사업. 저자는 핀버튼 제작 사업을 통해 중학교 시절 내내 꾸준히 월 $200의 수입을 올렸어요. 이 사업을 통해 고객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통신 판매로도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죠. 알프레드와의 만남. 대학생이 된 저자는 기숙사에서 피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꽤 괜찮은 매출을 올렸고 알프레드는 매일 밤 페페로니 피자를 사가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몇 시간 후에 피자를 다시 사러 오는 거예요. 피자 덕후인 줄 알았는데 피자 중간상으로 룸메이트들에게 피자를 슬라이스로 팔았다고 합니다. 사업적 리스크도 없이 시간당 수입이 10배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충격을 받았죠. 이런 인연으로 알프레드는 훗날 제포스의 재무이사 겸 총무이사가 됩니다. 지루한 톱니바퀴 탈출. 하버드 졸업 후에 친구인 산제이와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했는데 업무에 성취감은 없었어요. 일정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고 지루함을 느꼈던 그들은 웹사이트 개발을 시작했고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돈을 적게 벌더라도 그들만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회사를 사직했어요. 본색을 드러낸 탐욕. 링크 익스체인지는 성공했지만 무분별한 채용으로 회사는 정체성을 잃어갔어요. 실증을 느낀 저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거액의 돈이 예시되자 직원들끼리 막 싸우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저자는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시간의 소중함.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 안정화를 위해 창립자가 1년 동안 함께하는 조건을 걸었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1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서 거액의 일부를 포기했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지만 돈보다 열정을 따르기로 인생의 방향을 정했어요. 브랜드 네임. 이후 벤처 프로그라는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슈사이트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신발계 아마존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분석했고 흥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슈사이트라는 이름은 상표나 상호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에 훗날 사업 확장을 위해서 스페인어로 신발이라는 뜻의 사파토스에서 따온 제포스라는 회사명이
제이포스라고 잘못 발음되지 않도록 P 하나를 더 붙여서 제포스라고 결정을 합니다. 포커로 배운 비즈니스. 저자는 도박장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시험해 봤던 것 같아요. 통계적 수치로 승패를 분석하고 승률을 높이고 한 판의 승부에 휘둘리지 않도록 절제력을 익혀갔어요. 단기적 사고, 이번 판을 이겼느냐 졌느냐에 집중하는 것과 장기적 사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 전략임을 확신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주었어요. 그 중에 전략에서 아래의 문구를 메모를 해봤는데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지 말라. 휴식을 취하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피곤하면 게임을 멈추는 것이 비 오면에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귄 친구 레드불. 저자는 다양한 친구가 많았지만 고독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친구가 경험적인 모든 삶에 어울려주면 좋은데 계속 지지를 해주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매 순간 레드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와 함께 하면서 친구의 소중함과 관계 중요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만 했다고 해요. 저자에게 레드불이 그런 존재였다면 저에게는 코카콜라가 그런 존재입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경험. 이 무렵에 저자는 레이브 문화에 빠져 있었어요. 레이브 문화는 그에게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가식적이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레이브 문화가 질이 나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때때로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가면으로 고통받을 때 레이브 문화는 페르소나를 잊게 해주는 위로의 장소가 되죠. 그리고 그가 느낀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매입한 로프트에서 생일날 잊을 수 없는 밤을 만들기를 결심을 해요. 파티가 무르익을 쯤에 연무기의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데 이거를 화재로 오인받아서 소방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파티가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했어요. 이 일을 겪고 저자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물해야겠다는 포부를 갖게 됩니다. 인큐베이팅. 투자자들은 인큐베이팅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미숙한 상태를 성숙시키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저자도 제포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로프트를 인큐베이터 사무실 공간으로 개조해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자금을 더 쏟아붓기로 결정을 합니다. 위기와 기회. 제포스는 계속 성장해갔지만 운영 자금이 늘 부족했어요. 투자금을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대로라면 폐업의 위기에 처해져야만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기에 기업 분석을 다시 시작했고, 기존 생산자 직송 방식에 재고 보유 방식을 혼합한 새 사업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잘 팔리는 브랜드의 제품을 확보해야만 했기에 브랜드를 홍보할 매장과 창고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운 좋게 저렴한 가격의 매장과 창고를 동시에 발견하고 그들이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듯 매출은 급격히 증가했고 폐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최대의 실수. 확보한 재고로 매출을 유지했기 때문에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창고를 계속 확장해야만 했어요. 창고가 여러 군데로 흩어지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펼치니까 전문적인 창고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외주 업체인 이로지스틱스와 계약하게 됐는데, 회사의 능력을 과장한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이로지스틱스를 선택한 게 최대의 실수가 됐어요. 회사의 핵심 기능을 아웃소싱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위대한 기업. 그들은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핸드백과 의류 부분을 추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스타일을 책임지는 첫 번째 온라인 상점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1위 이상의 사명과 비전을 가진 위대한 기업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전화응대 서비스를 위한 10가지 팁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부터 이제 10가지를 읽어드릴게요. 고객 서비스를 일개 부서가 아닌 회사 전체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고객 서비스의 태도는 상부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요. 와우 시키다라는 단어를 회사에서 매일 사용하는 동사형으로 지정하라. 예를 들면 말을 주고받으면서 와우 시켰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거나 나 오늘 와우 시켰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고객 상담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신뢰하라. 그들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한다고 믿으라.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고객이 상담원의 상사와 통화하고 싶어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만족시킬 수 없는 고객이나 당신의 직원에게 무례한 고객은 무시해도 된다. 통화 시간을 재지 말고 상담원에게 다른 제품의 판매를 시도하게 하지 말고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고 읽는 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일단 1에서 800까지의 번호가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무료 통화 번호가 있나 봐요. 이걸 숨기지 말라고 했고, 번호는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당신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다. 고객과의 전화는 고객 서비스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투자이고 절감해야 되는 비용이 아니래요. 회사 전체가 훌륭한 서비스를 기념하도록 하고 와우 경험담을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이야기하라. 서로 공유하라는 뜻이고요. 고객 서비스 제공에 열정을 품은 사람을 고용하라고 합니다. 고객, 직원, 공급업체 모두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얘기해 주었고요. 제포스 문화가 되게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포스 문화에 대한 10가지 그러니까 핵심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는데, 서비스를 통해 와우 경험을 선사하라고 했고요.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고 재미와 약간의 희한함을 창조하고 모험 정신과 독창적임의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성장과 배움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솔직하고 열린 관계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팀 정신과 가족 정신을 조성하고 좀 더 적은 자원으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열정적으로 결연한 태도로 임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 아마 저자의 마인드가 그대로 드러나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험심과 창조성. 저자는 제포스 직원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즐겁게 탐구하기를 원했어요. 또 열린 마음으로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들이 만들어낸 창조적인 해결책이 제포스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강조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격려를 했던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는
나는 위험을 충분히 감수하고 있는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안락한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가? 내가 하는 일에 모험 정신과 독창성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독창적으로 제포스에게 기여할 수 있는가? 나는 열린 마음으로 각종 상황과 역경에 대처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매일 항상. 고효율 생산성. 직원들은 좀 더 적은 자원으로 좀 더 많은 성과를 낸다라는 제포스의 문구로 행견 시절을 헤쳐나가며 개인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이 있으니까 열정과 독창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전한 기회로 여겼어요. 능동적 목표와 실행. 그들은 미래와 인상의 통제권을 가진 것이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고 자신들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실행했어요.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더라도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열정과 열의를 갖고 계속 노력했어요. 관계의 중요성. 제포스의 성공을 불러온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공급 업체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양한 스타일의 바이어와 공급 업체와 거래를 해봤지만 추악하고 대립적인 관계보다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항상 좋았다는 거죠. 이게 정상에 오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나 사회 이사진을 구할 때 꼭 점검해야 할 사항 10가지. 투자자가 반드시 필요한가? 성장 속도를 늦춤으로써 자금 모집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가? 투자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할 것인가? 투자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하는가? 투자자들이 자금 외에 어떤 가치, 인맥, 조언, 경험 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 투자자들이 출구 전략은 몇 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재정 소득 외 투자자가 투자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들을 투자 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투자자와 사회 이사진은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동의하는가? 회사의 비전이 빨리 실현될 수 있다면 그들은 이익 감소를 용납할 것인가? 투자자와 사회 이사진의 사고방식은 얼마나 유연한가? 누가 투자자 그룹을 지배하는가? 이 사회는 투자자와 이사진의 핵심 가치가 회사와 일치하는가? 궁극의 목표. 저자는 글을 읽는 독자에게도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또 그것을 왜 이루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결국 그것들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추구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극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매일 나의 행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지, 세계의 행복에 내 존재가 매일 얼마나 기여하는지, 내 가치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에 열정을 느끼고 무엇이 내게 영감을 주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 회사의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 회사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안전의 욕구,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애정, 소속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다 행복으로 가기 위한 단계들이에요. 에필로그. 저자인 토니 셰이는 안타깝게 46세의 젊은 나이에 별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동안 고민하던
퇴사를 조금 일찍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자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낭비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퇴사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도전이 설레고 삶의 활력도 생겼어요.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 이 홀로서기가 조금은 외롭게 느껴지지만 저 자신을 믿어보기로 했고요. 이 책의 메시지가 되게 훌륭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